바쁘신 일정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가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의미한 행사를 개최해 주신 우리 당의 미디어 정책 조정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윤두현 의원님, 그리고 또 방통위의 우리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상인 부위원장님과 오늘 또 함께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방송학회의 강명연 회장님, 그리고 오늘 또 좌장을 맡아주신 김도현 교수님, 또 발제를 맡으신 송정현 교수님과 토론을 또 맡으신 성욱재 본부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부터 시행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재허가 제도는 강한 의무 부과를 통해서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만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OTT의 국내 미디어 시장 장악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재허가 제도는 방송 사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제한하거나 또한 재허가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개입과 특정 사업자의 차별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허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권여당인 국민의당 또한 우리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윤창현 의원님, 또 이인선 의원님, 또 우리 유상범 의원님 등 우리 의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 내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인입니다. 오늘 한국방송학회와 존경하는 윤두현 의원님께서 민영방송 재허가 재승인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김도현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송정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방송 미디어 시장은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영향력과 매출은 갈수록 확대하는 한편 레거시 미디어인 방송 부문은 시청률이 하락하고 광고 매출도 감소하는 등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방송사들은 저마다 인수합병을 하거나 과거의 경쟁자와도 제휴를 맺는 등 다양한 생존 전략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법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여론 영향력이 큰 지상파, 종편, 보도 PP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재허가 재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사의 공공성, 독립성 실현에 대해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건과 권고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이 개선되어 온 측면이 있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공영, 민영 방송의 차별화된 재허가 재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과도한 조건, 권고의 부과는 지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재허가 재승인 제도가 있어서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으며 공공성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영방송사업자의 제어가 재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현행 제도와 정비해야 될 사항을 두루 살펴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경청하고 우리 방송 정책에 이를 반영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윤두현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학회장을 맡고 있는 강명현 교수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축사를 통해서 본 토론회를 축하해 주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님, 그리고 직접 참사해서 축사를 보여주신 이상임 부위원장님, 이처럼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의 윤도현 의원님, 그리고 SBS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김도영 교수님, 그리고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하다시피 우리나라 방송은 현재 다양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1년에 종편 채널이 도입이 되어서 경쟁이 가속화되었고 2016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OTT 사업자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방송 채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인 OTT의 등장은 기존의 우리 방송의 제작 환경은 물론이고 편성, 이용 행태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측면에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방송사와의 규제 체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지가 지난 몇 년 전부터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고, 이러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간 우리 방송 제도는 주파수의 희소성,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공공 독점 등의 논리에 의해서 강한 진입 규제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우리 방송사에 대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게 될 제허가 재승인 제도와 관련돼서도 제도의 근본적인 실효성 제기와 함께 공민형 제도에 공민형 구분 없이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그다음에 비계량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 부관 조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래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민영 방송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방송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어젠다이고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현행 민영방송 제어가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OTT 사업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우리 방송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송사업자 간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규제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본대 개회사 먼저 하고 축사 환영사 듣는 게 순서이지만 그 바쁘신 분 편의를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이게 바로 이 서비스 중심, 서비스 정신이 충실한 것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순서가 좀 바뀐 게 무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는 변명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좌장 맡아주신 우리 김도연 교수님,
그리고 발제자 송종현 교수님, 성국재 본부장님, 이영주 교수님, 이종관 전문위원님, 조승동 교수님, 김상훈 과장님,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윤창현, 윤주경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바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우리 유상범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가 제목이지만 사실 재허가, 재승인 일반 국민들은 구분 잘 안 합니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보면은 지상파는 재허가고 나머지는 재승인이다. 이렇게 하면 큰 혼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의 세금,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곳은 좀 엄정하게 봐야 되고 민영은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방송의 재승인, 재허가 문제는 또 같은 기준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처리한다 하는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이 훨씬 더 느슨하고 민영이 훨씬 더 엄정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방송의 재허가, 재승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노형화된 공영방송은 자기들이 끼어들 필요가 없고 자유로운 민영은 간섭을 해서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한 거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방송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은 컨텐츠는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해외 컨텐츠, 해외 방송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간섭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공영방송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거두고 민영방송은 돈을 벌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재허가, 재승인 제도가 확립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013년, 14년 그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이 재허가 과정에서 이 조건이나 권고가 2020년 때하고 비교해 보면 2020년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자꾸 민도가 높아지면서 자유롭게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라는 것은 퇴보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강명현 회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재허가, 재승인할 때 부대약관, 부관이라는 이름의 부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은요, 그 부관 보면은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건지 고용노동부가 한 건지 헷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상 노조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의 무슨 단체와 협약을 하라 그럽니다. 그게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입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고 공영은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민영은 이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그래야 우리 방송이 계속해서 K 컨텐츠다, K-팝이다 이런 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면 오늘 우리 이상인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방통위 차원에서도 할 거고 또 저희들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열심히 할 테니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방송 정상화 화이팅!